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 디테일의 DK입니다. 오늘은 와시앤토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와시앤토크를 보내드리고 나서 이 코너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스스로 좀 걱정을 좀 했었는데 생각보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됐고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대부분 잡담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셨던 댓글로 질문해 주셨던 것들에 제가 대답해 드리는 Q&A 시간도 조금 넣어 볼 거고요. 제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제 차량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시앤토크는 아시다시피 조금 두서가 없을 수도 있고 명확한 주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세차하는 거 옆에서 쭉 구경하신다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은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휠부터 클리닝을 해주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휠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제가 한 2주 전쯤에 세차를 한번 했었고요. 그때 타이어 드레싱도 발라줬었고 휠 클리닝을 뭐 약식이지만 해줬기 때문에 지금 휠 오염은 그게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휠 클리너를 사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압수만으로 웬만한 분지들을 날려버릴 수 있고요. 이후에 브러시질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브러시질을 함으로써 완벽하게 휠을 하고 타이어를 케어해 줄 수가 있습니다. 휠 클리너가 반드시 휠을 청소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고정관념은 없애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더럽지 않은 휠이라면 휠 클리너 없이도 충분히 휠을 닦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개의 휠을 전체적으로 고압수를 한번 뿌려 줄 거고요. 돌아와서 브러시질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휠 앤 타이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압수를 전체적으로 뿌려줬는데요. 뭐 타이어와 휠의 비딩이 엄청 좋은 거를 보실 수 있는데 저번 휠 닦아줬을 때 CC 워터골드를 휠에다가 뿌려줬었고 타이어 드레싱도 발라줬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상태가 좋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분진이 별로 없는 국산차라는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꽤 상태가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타이어 클리너는 뭐 항상 제가 사용하는 슈퍼클린 사용 예정이고요. 예, 슈퍼클린은 1대4로 희석한 용액이고 트리거는 거품이 나오는 포밍 트리거를 사용했습니다. 포밍 트리거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일반 분무기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비산된다 그러죠. 이렇게 막 너무 분무 형태가 고와서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이런 거 없이 타이어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공기 중에 비산돼서 저한테 이제 다시 호흡기로 들어오는 그런 거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소 부위에다가 사용하는 조금 독한 약재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포밍 트리거를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타이어 브러쉬에도 조금 뿌려주고
기껏 타이어 드레싱 발라놓고 이렇게 브러쉬하면 드레싱이 다 지워지지 않겠냐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예, 물론 이렇게 하면 타이어 드레싱이 지워지겠죠 거의. 근데 타이어 드레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에 오염물이 달라붙거든요. 제가 이거를 드레싱이 아깝다고 닦지 않고 가만 내비두면 그 드레싱 위에 오염물들이 떡져 가지고 나중에는 더 닦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왁스 발랐다고 해서 세차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분명히 타이어 드레싱을 바르긴 했지만 일정 기간이 되면 이제 닦아주고 나서 벗겨지고 나면 다시 새 드레싱을 발라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이어가 깨끗하다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브러싱을 했는데도 갈색 거품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현재 타이어가 되게 깨끗한 상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브러싱을 해도 큰 오염물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는 림 안쪽을 닦아주겠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이 스피드마스터 이 휠 브러쉬랑 이지 디테일 휠 브러쉬, 그게 국내에서 재고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최근에는 다시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꽤 인기가 많은 브러쉬인가 봅니다. 네, 확실히 좋긴 좋아요. 네, 저한테 좋은 거는 남들한테도 좋겠죠. 네, 휠 안쪽 림을 닦아줄 브러쉬를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네, 스피드마스터 이 브러쉬, 이게 큰 겁니다. 대자, 소자 되게 조그만 것도 있는데요. 뭐 16인치 휠이 16인치 이하다, 엄청 작은 휠이다 그러면 소자도 괜찮긴 한데, 사실 이 대자도 웬만한 휠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대자를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소자만 하나 사시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시고 대자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중복 투자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대자를 사셔라. 이게 보기에는 엄청 커서 잘 안 들어갈 것 같지만, 예, 웬만하면 다 들어갑니다. 이 와시앤토크라는 이 컨텐츠를 어떤 형식으로 이끌어 나가면 좋을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물론 이제 세차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다는 그런 이제 컨셉은 그대로 오고, 이런저런 얘기는 너무 광범위하고 어떤 얘기를 할 건가, 뭐 그때그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주제를 잡았냐면 Q&A,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댓글로 저한테 물어보셨던 그런 질문들 중에서 제가 글로써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질문들, 혹은 자꾸 반복되는 질문들,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문의하시는 글에 거의 웬만하면 댓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뭐 댓글 자체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가 간혹 댓글을 못 달아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제가 뭐 귀찮거나 아니면 너무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 글로써 설명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글로써 어떻게 잘 설명드릴 자신이 없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글로 하자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지고, 그런 질문글들은 이렇게 와시앤토크 시간에 두 손은 없을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말로써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그런 질문들은 제가 모아다가 이렇게 제 차를 닦으면서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중에서 이거는
하나의 컨텐츠로 아예 그냥 삼아야 되겠다, 그런 질문들도 있어요. 혹은 그런 제안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다 메모해 두었다가 하나의 컨텐츠로 제대로 된 영상으로 또 제작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아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참 많은데, 아유, 참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자주 못 올려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여러분들, 우리가 뭐 세차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평생 취미로 가져가면서 즐기실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조금 여유 있게, 너그럽게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메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번 첫 번째 영상 파일럿 영상이에요. 제가 파일럿이라고 부른 이유가 뭐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보고 뭐 피드백도 없고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만들 이유도 없고. 그래서 시험 삼아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뭐 물론 이렇게 조회수가 이렇게 막 높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댓글 주시는 분들, 그리고 뭐 보셨던 분들이 나름 재밌다, 나도 그냥 당신 어떻게 세차하는지 옆에서 구경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또 괜찮았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정규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지금 2화를 찍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고체 왁스와 실런트를 바르는,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 이런 주제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화면 우측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차를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게 이제 왁스잖아요. 그래서 근데 왁스를 좀 바로 알고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너무 그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실망하실까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이제 영상인데, 그 영상에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제 왁스, 이제 실런트 관련된 다른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어느 쪽은 왁스를 바르고 어느 쪽은 왜 실런트를 발랐어요? 뭐 이런 질문도 있으셨어요. 그때 제가 영상에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수직 패널, 그러니까 이 옆에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패널들, 팬더나 도어나 트렁크 범퍼나 이런 쪽은 고체 왁스를 바르고, 수평 패널들, 보닛, 루프, 트렁크 상판은 실런트를 바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왜 그렇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부족했어서 그런지 왜 그렇게 바르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답글로도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라기보다는 차는 이제 한 대밖에 없는데 왁스를 바르는 거, 고체 왁스를 바르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고 실런트를 바르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이제 나눠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나눌 때 왜 굳이 실런트를 수평 패널에다가 하고 고체 왁스를 보닛에서 발라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유는 그 헤이즈, 혹시 뭐 여러분들 헤이즈라고 알고 계신가요? 그 카나우바 왁스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데, 왁스를 바르고 나서 아주 높은 온도로 올라가는 경우, 그러니까 여름철에 야외 주차를 해놨을 때 이제 낮에 직사광선이 바로 쬐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장면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특히나 이제 검정색 차량은 그 태양열을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엄청 뜨거워지는데, 이게 되면은 막 깜짝 놀랄 정도로 뜨거워져요. 그런 경우에 카나우바 고체 왁스는 이게 헤이즈라 그래서
도장면에 마치 그 무광이 된 것처럼 이렇게 뿌옇게 뜨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열에 기인한 거다. 혹은 뭐 어떤 사람들은 버핑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버핑 잘하면 2차, 3차 버핑 하면은 헤이즈 안 생긴다.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검정색 차량을 굉장히 오랫동안 타왔기 때문에, 사실 이거 전에는 이 그랜저 전에도 검정색 아반떼 MD 차량을 몰았었거든요. 물론 다른 차량도 있었지만 하면서 나름 그게 엄청 고민이었어요. 그 놈의 헤이즈가. 나는 카나우바 왁스를 계속 바르고 싶은데, 바르고 나서 좀만 지나면 햇볕에만 대면은 아주 그냥 뿌옇게 떠버리니까 그거 지우느라고 또 난리고, 이게 뭐 바르고 나서 잠깐 좋고 나중에 뿌얘지니 그것도 지우느라고 난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검정색 차의 카나우바는 답이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적어도 그 직사광선이 바로 내리치는 수평 패널, 그러니까 본넷, 루프, 트렁크 상판은 카나우바 왁스를 바르지 않는 것이 낫겠다 라는 결론이 다다랐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발랐던 차도 검정색 차량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직사광선에서 많이 내리치는, 열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인 수평 패널은 실런트를 바르고, 상대적으로 열을 덜 받는 핸더나 도어 쪽은 카나우바를 왁스를 바른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헤이즈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정 차량이 아니신 분들은 헤이즈가 뭐야? 그리고 뭐 헤이즈란 걸 한 번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흰색 차량도 같이 그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똑같은 왁스를 흰색 차와 검정색 차에다가 바르고 나서 똑같이 타고 다녔는데, 흰색 차량은 거의 헤이즈가 없거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검정색 차량에는 여지없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차량이 어떤 색깔인가에 따라서도 약간씩 그 관리하는 방법을 좀 달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나는 내 차량은 회색인데 나는 헤이즈 이런 거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데 네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네, 검정색 차량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색하고는 조금 다른, 뭔가 좀 더 까다롭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왜 검정색 차량은 관리하기 힘든 차량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검정색 차량은 세차하고 나면 광빨이 좋잖아요. 그런 걸로 좀 보상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왁스나 실런트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주신 것 중에 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왁스를 바르고 나서 뭐가 됐든 간에 왁스나 실런트를 바르고 나서 이제 관리제로 뭐 퀵 디테일러 혹은 뭐 물왁스를 이거를 쓰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이게 이제 왁스나 고체 왁스나 이제 실런트 같은 경우에는 작업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니까 한번 바를 때 싹 발라놓고 그 다음 세차할 때는 굳이 또 그걸 바르기 힘드니까 좀 작업이 쉬운 간단한 이제 퀵 디테일러나 물왁스로 이제 관리를 한다. 네, 관리를 한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렇게 쓰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뭐 몇 분이 됐든 몇십 분이 됐든 공을 들여서 고체 왁스를 발랐잖아요. 혹은 뭐 실런트를 발랐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실런트 혹은 그 고체 왁스의 그 기능과 그 순수한 느낌을 저는 즐기고 싶거든요. 근데 그 위에다가 이 왁스가 너무 소중하니까 이 실런트가 금방 날아갈 수 있으니 다른 제품을 그 위에다가 토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저는 마지막에 바른 그 물왁스 그거의 느낌밖에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왁스가 아래 깔려 있고 그 위에 이제 물왁스가 올라가면 사실은 이 밑에 깔려 있는 이 고체 왁스의 그 특성이나 이런 느낌은 전해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죠. 왜냐면 대부분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그 고체 왁스나 실런트가 훨씬 더 비싸고 좋은 제품일 거란 말이죠. 물왁스가 보통 이제 싸고 그러니까. 그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비싼 왁스 혹은 실런트를 기껏 발라놓고 그 왁스의 느낌을 즐기지 못하고 그거보다 훨씬 더 싼 제품밖에는 내가 즐기지 못한다, 감상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그게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왁스나 실런트를 바르고 나서 그 위에다가 뭐 퀵 디테일러라든가 물왁스 같은 거를 뿌려서 뭐 좀 더 오래 관리를 한다, 이런 개념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잘못됐다 잘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이거는 뭐 성향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는 사람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왁스를 바르고 버핑을 싹 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기 전에 그 위에다가 또 물왁스를 또 바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무리 이제 정답은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거는 비추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고체 왁스를 발랐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갔어. 일주일 후에 다시 세차를 하는데, 그때는 뭐 세차를 마치시고 퀵 디테일러나 뭐 물왁스로 관리를 한다, 그렇게 바르실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그날 같은 날 세차 싹 하고 고체 왁스를 싹 발랐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또 그 위에다가 퀵 디테일러를 바르시는 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퀵 디테일러도 보통 이제 카나우바 왁스를 쓰시면 카나우바 계열의 물왁스를 이제 보통 쓰시겠죠. 그리고 실런트를 바르시고 나면 또 이제 그 실런트 계열의 퀵 디테일러를 보통 바르실 거예요. 뭐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고체 왁스든 퀵 디테일러든 카나우바를 이제 액체 상태 혹은 이 고체 상태로 이렇게 잘 녹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솔벤트라는 게 들어가요. 우리나라 말로는 용매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잘 발려지는 그런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얘를 적당히 녹여가지고 이렇게 놓도록 그런 그 솔벤트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 솔벤트가 왁스를 지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잘 발라져 있는 왁스에다가 그런 솔벤트를 바르면 그 왁스가 지워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왁스가 완벽하게 경화가 완전히 돼서 솔벤트가 다 날아가고 카나우바 왁스 혹은 실런트가 완벽하게 도장면에 닿아서 피막을 형성한 이후라면 가볍게 뿌리는 그런 그 솔벤트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이제 막 바르고 나서 아직 경화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퀵 디테일러나 그 물왁스 안에 들어가 있는 솔벤트가 바로 닿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피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성 들여서 발라놓은 고체 왁스나 실런트를
나중에 물왁스를 뿌리고 닦음으로써 발라놓은 거를 내가 결국엔 닦아내는 그 형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그거를 실험해 보지는 않았어요. 뭐 그거를 뭐 실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저의 개념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고체왁스를 바르고 나서 바로 또 QD를 바르는 행위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제 설명을 듣고 나서 뭐 납득이 되셨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고체왁스 바르고 나서 QD를 바르는 게 좋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이제 왁스나 실런트 관련해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사안이 뭐가 있냐면 레이어링이 진짜 효과가 있느냐 그런 거예요. 레이어링이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거죠. 왁스를 바르고 한 겹만 바르는 게 아니라 여러 겹을 이제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왁스가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이 돼서 좀 더 이제 강한 피막을 형성한다. 더 오래 간다. 그런 건데 사실은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이렇게 실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뭐 이렇다라고 확실하게 대답은 못 해드려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왁스나 실런트나 다 그 안에는 그 원래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솔벤트라는 게, 용매라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층층이 계속 쌓는 게 그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왁스를 진짜 무분별하게 계속 레이어링 하신 분의 차를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었거든요. 나름 이제 디테일링을 즐긴다는 분이셨는데 자기는 지금 왁스 지금 뭐 막 20번째 레이어링 했습니다. 30번째 레이어링 했습니다. 막 이러시는 분 계셔가지고 제가 우연치 않은 계기로 같이 이렇게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다가 그분 차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도장면이 너무 탁한 거야. 그분도 검정차였거든요. 이게 도장면에서 이렇게 되게 맑고 이렇게 투명한 이렇게 느낌이 나면서 광이 나야 되는데 마치 이렇게 막 안개 껴있는 것 같이 이렇게 뽀얗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그걸 인지를 못 한다는 거야. 그렇게 뿌옇다라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 이게 좀 도장면이 좀 뿌옇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닌데? 광 좋은데? 뭐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막 그냥 저는 그러고 말았어요. 뭐 제가 뭐 거기서 아니다 이거는 뿌연 거다 뭐 이렇게 구분하고 설정을 해봐야 뭐 얻는 게 없을 테니까. 제가 그걸 보고서 느꼈던 게 이게 왁스를 무조건 이렇게 계속 바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왁스도 아무리 오래 가는 왁스도요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있으면 도장면이 너무 오래되면 햇빛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산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누렇게 이렇게 산화가 되거든요. 왁스도. 이런 왁스들을 완벽하게 지워주고 새 왁스를 발라줘야지 그냥 그 상태에서 계속 그냥 왁스만 계속 바르고 그러면 오히려 느낌이 더 안 좋아져요.
우리가 타이어 드레싱도 마찬가지거든요. 타이어 드레싱도 아까도 제가 분명히 잘 살아있는데 한번 이렇게 닦아준다. 그리고 나서 새 거 바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잘 닦지 않고 계속 그 위에다가 덧방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오히려 갈색으로 변해요. 이게 산화가 돼서. 왜 우리가 이제 화장 같은 거, 뭐 저는 남자니까 화장은 안 하지만 여성분들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새로운 화장을 입힐 때 그 전에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줘야지 화장도 잘 먹고 또 이렇게 화사하게 얼굴도 되고 그러잖아요.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싼 화장품을 썼다고 지우지 않고 계속 화장만 덧방을 한다면 어떻겠어요? 좋지 않겠죠? 저는 그거랑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링이 되는지도 일단 의문이거니와 된다 하더라도 레이어링이 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레이어링을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제가 좋아하는 왁스를 정석껏 발라요. 정석껏 바르고 왁스가 됐든 실런트가 됐든 정석껏 바르고 그 왁스가 지속성을 다할 때까지는 저는 뭘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왁스가 지속성이 3주다 3주짜리였다 첫 번째 바르고 나서 다음번에 세차를 했는데 비딩도 좋고 아직도 왁스가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세차하고 드라잉까지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집에 가요. 거기다가 뭐 관리제랍시고 뭘 바르거나 아니면 그 왁스를 더 덧바르거나 이런 행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세차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괜찮아. 비딩도 살아있고 괜찮아. 그러면 또 드라잉까지만 하고 집에 가요. 근데 이제 3주째가 돼서 세차를 했는데 이제 비딩도 이제 다 죽어가고 뭔가 이제 없어져 간다. 그러면 저는 둘 중에 하나죠. 그냥 그 왁스를 한 번 더 바르든가 드라잉 끝나고 세차가 끝나고 아니면 세차가 끝난 다음에 페인트 클렌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왁스들을 완벽하게 싹 다 없애서 도장면을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새 화장을 하기 전에 화장을 완벽하게 지우는 이제 클렌징 그런 같은 거죠. 완벽하게 지우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왁스를 발라줍니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듣고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계속 바르는 게 더 좋아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왜 세차에는 정답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틀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반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맞아요. 세차에는 정답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왁스를 바른 다음에 또 왁스를 또 바르는 거에 대해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아니야 레이어링은 크게 효과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많으니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정답이 없다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반만 맞는다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디테일링이란 거는 그 과학과 예술의 이렇게 접목 형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을 기반으로 한 예술의 형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여러 가지 제품을 써보고 정답이 없는 나한테 좋은 느낌을 찾는다는 거는 약간 예술적인
예술적인 그런 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그 밑에는 어느 정도는 과학적인 것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솔벤트라든가 그런 용매들 때문에 기존 왁스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왁스를 바르고 나서 바로 퀵 디테일러나 물왁스를 바르는 건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뭐 여러 겹을 바르는 차를 봤는데 실제로 굉장히 도장면이 탁해져 있었다. 그런 것만 봐도 우리는 무작정 계속 왁스를 레이어링을 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뭐랄까 예술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팩트를 조금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팩트를 조금 밑에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어느 것에 대해서는 옳고 그른 것이 없지만 뭐 왁스가 좋냐 실런트가 좋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은 나는 실런트가 좋아, 어떤 사람은 난 왁스가 좋아. 이건 정답이 없는 건 맞잖아요. 왜냐면 내 느낌적인 거니까, 내 느낌적인 느낌이니까. 이거는 예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게 없지만 조금 더 다른 주제, 그러니까 레이어링이 과연 필요하냐, 왁스를 바른 다음에 바로 퀵 디테일러를 발라도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옳고 그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효율적인 거와 효율적이지 않은 거 정도까지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지하수로 세차하는 게 좋아. 그런 분들이 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희는 지하수에는 광물이 녹아있기 때문에 워터스팟을 훨씬 더 만들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팩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하수를 쓰는 것보다는 상수도, 그러니까 수돗물을 쓰는 것이, 세차를 할 때 쓰는 것이 더 안전하다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 팩트가 있다라는 거죠. 뭐 지하수로는 절대 세차를 못해, 이렇게까지는 얘기 못하더라도 그런 효율적인 것과 효율적이지 않은 것, 안전한 것과 안전하지 않은 것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차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모든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너는 나랑 그냥 다른 거고, 그냥 나는 내 말이 맞아, 나는 지하수로 그냥 계속 세차할 거야, 그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차에는 정답이 없는 것도 있으나 때로는 효율적인 것과 효율적이지 않은 것, 안전한 것과 안전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샴푸를 여러 가지를 쓰지만 그 중에 이제 쓰는 제품 중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작하는 브랜드로 알고 있어요. 기온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베스 플러스라는 샴푸가 있습니다. 이게 샴푸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Wash and Coat in one simple step이라고 써 있죠. 말 그대로 워시, 세정과 코팅을 하나의 심플한 그 과정으로 한 번에 다 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기온이라는 브랜드가 코팅제를 만드는 그런 브랜드예요. 유리막 코팅제를. 꽤나 유명한 그런 브랜드인데, 여기서 나오는 샴푸가 총 3가지가 있거든요. 그냥 베스가 있고요, 베스 플러스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하나 더는 이제 베스 에센스라는 게 있는데, 베스 에센스는 그냥 베스하고 거의 동일한 거예요. 그냥 고농도, 그러니까 더 고농축의 샴푸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2개, 베스와 베스 플러스, 2가지로 나뉘는데, 이 베스 플러스는 결국에는 베스에다가 뭔가를 추가해 놓은 건데 뭐냐라고 하면, 여기에 써 있듯이 세정, 그러니까 그냥 카샴푸가 하는 본래의 기능에다가 여기에 그 유리막 관리제의 역할을 하는 성분을 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샴푸로 미트질을 하면 이후에 관리제를 뿌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게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지금 뭐 1리터짜리 샀는데 꽤 반 이상 썼죠. 제가 이거를 매번 쓰진 않고 보통 2주 혹은 3주에 한 번 정도만 얘를 쓰거든요. 얘를 안 쓸 때는 그냥 일반적인 샴푸로 쓰고요. 얘를 쓰면 편한 게 뭐냐면 관리제를 안 뿌려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세차 끝내놓고 관리제 뿌리는 것도 귀찮다. 나 코팅, 유리막 코팅 나 쉽게 관리하려고 샀는데 계속 관리제 뿌려줘야 되고 귀찮다 이러시는 분들은 3주에 한 번 정도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베스 플러스 얘로 세차를 해주시면 따로 관리제 같은 거 안 뿌리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는 사용하면서 지금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따로 뭐 이렇게 증명이 필요 없어요. 이게 효과는 확실한데, 근데 단점이라고 하고 뭐하고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얘는 절대로 직사광선 안에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낮에 하고 있지만 세차를 하고 있지만 그 실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일반적인 세차장, 셀프 세차장밖에 못 가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 이제 밤에 야간에 이제 하시거나 아니면 차양막이 아주 잘 된 곳 있잖아요. 베이가 차양막이 잘 돼 있어서 절대로 이제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곳, 그런 세차장에서만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직사광선에서 사용하면 이제 미트질하면서 물이 마를 거잖아요. 그럼 얘는 약간 자국이 남아요. 물론 자국이 조금 남아도 나중에 이제 드라잉 타올이나 이렇게 닦으면 거의 없어지긴 하는데, 제가 사용해 본 경험에 의하면 초보자분들은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사에서도 그렇게 써 있어요. 절대 직사광선에서 쓰지 말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어찌됐건 기온의 Q2M 베스 플러스라는 제품, 유리막 코팅제를 사용하시고 나는 밤에 보통 세차를 한다 라든가 아니면 저처럼 실내에서 세차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관리제 같은 거 안 뿌리셔도 돼요. 그래서 얘를 쓸 건데 제조사에서는 보통 버킷에다가 이 샴푸를 넣고 미트질만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 저는 폼으로도 뿌려줘요. 폼캐논에다가 얘를 넣어서 폼으로 뿌려주고 버킷에다가도 풀어서 같이 제가 원래 폼을 뿌리고 미트질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물이 약 한 500ml 정도 들어가 있고요. 사실은 폼건으로 사용하려고 만든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뭐 희석비를 얼마로 해라 이런 그 제조사의 권고는 없어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폼 뿌릴 때처럼 약 10대 1 정도 희석비로 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50ml에 얘 50ml 넣어주면 1대 10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섞어주시고, 이 샴푸의 특징이 뭐냐면 이 샴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세정과 코팅을 겸한 샴푸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거품이 별로 없어요. 거품이.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쫀쫀한 거품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이니까 찰진 거품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자, 버킷에다가도 뿌려줘야 되는데요. 이게 설명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5에서 20ml를 버킷에다가 넣어라. 근데 이 버킷이 어느 정도의 용량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10에서 15면 굉장히 희석비가 높은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넣어줍니다. 한 30ml 정도 넣어줘요. 저는 감으로 한 요 정도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고압수를 안에다가 뿌려줘서 거품을 내주는데요.
자, 거품을 내줬습니다. 생각보다 거품 많은데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나중에 미트질을 하시다 보면 이 거품이 싹 없어지는 걸로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고압수를 뿌려주고 미트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고압수를 다 뿌려줬고요. 아까 베스 플러스를 넣은 폼 샴푸를 가지고 차량 전체를 폼을 뿌려주고, 그 다음에 그립가드와 버킷을 이용한 미트질을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다가 미트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폼 위에다가 미트질을 한다고 그립가드랑 버킷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립가드와 버킷은 미트질 할 때는 필수입니다. 샴푸의 윤활력은 보통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막 아담스 폴리시나 카프로 리셋 정도의 아주 좋은 윤활력을 보여주지는 않고요. 그냥 뭐 무난한 정도의 윤활력,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향은 거의 없어요. 향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감성보다는 이제 기능성에 좀 맞춰진 그런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샴푸는 마르면 자국을 조금 남길 수 있어요. 그거는 사실 이 샴푸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샴푸들이 사실 마르면은 자국을 좀 남기거든요. 제가 추천드린 아담스 카샴푸나 리셋 같은 경우가 되게 좋은 샴푸이기 때문에 그 자국을 안 남기는 거라, 그래서 낮에 요즘같이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날씨가. 낮에 햇볕 밑에서 미트질을 하실 때는 그 샴푸 물이 중간에 마르지 않도록 이게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마르면 결국 그게 워터 스팟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트질 하다가 전화 받다가 담배 한 대 폈다가 이러면 전박이가 된 차량을 나중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베스 플러스 제품을 사용하실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도록이면 직사광선을 피해서 사용하시고, 직사광선을 피해서 작업을 하신다고 해도 조금 스피디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힘은 좀 들지만 관리제를 안 발라도 되니까 저같이 게으른 디테일러 분들은 상황에 맞춰서 잘 사용하시면 나름 꿀템이 될 수도 있어요.
유리막 코팅이 안 돼 있는 차량에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분명히 약간의 발수력과 보호력을 도장면에다 줄 수 있겠죠. 샴푸를 하면서. 근데 이제 왁스나 실런트를 대신할 정도로 얘가 보호력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왁스 정도, 바르는 정도의 보호력이 생기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벌써 이게 마른 부분에는 조금씩 이렇게 자국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이 자국들이 나중에 헹구면 없어지는데 너무 오래 방치하시면 자국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디테일러가 아닌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에다가 올리면 누구나 이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개 중에는 저거 뭐 한다고 저렇게 모시냐, 그냥 차는 소모품 아니냐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예, 맞죠. 차는 소모품이 맞고, 또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차 그냥 타고 다니면 되지, 뭐 저렇게 뭐 샴푸는 뭐 어떻고 왁스는 어떻고 2시간 3시간씩 버려가면서 세차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노동이고 이게 고되다, 힘들다, 싫다 이렇게 느끼고 하는 게 아니라, 차 가끔 하는 게 재밌고 즐겁고 보람되고 이래서 하는 거잖아요. 디테일러라면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취미라고 생각하면 2시간, 3시간 혹은 그거보다 더 오랜 시간을 세차장에서 세차하는 것도 설명이 되는 거죠. 내가 즐거워서 하는데 길면 길수록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영상에 인트로가 너무 길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아니 나는 디테일링 관련된 영상을 보고 싶어서 클릭을 했는데 웬 비행기가 막 빙빙 떠다니고 내가 세차 정보를 얻기 위해서 네 영상을 틀은 거지, 네가 뭐 먹었는지 궁금해서 튼 게 아니지 않냐.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인트로를 고집을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저만의 이제 감성을 담는다,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업으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업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달랐으면 해요. 사실은 저는 제가 만드는 영상은 프로분들이 이제 진짜 정보만은 딱 전달하고 본론만 딱 넣고 딱 빠지는 그런 영상이길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세차를 즐기는 사람,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관심 있어 봐주시는 분들, 얘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구나, 어떤 감성을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구나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제 욕심이거든요. 인트로 만드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인트로도 찍을 영상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막 찍어야 되고 힘든데 그 자체가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즐겁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는 인트로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당기셔가지고 빨리 감기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얘는 그래 네가 뭐 어떤 감성인지 한번 봐줄게 이러시는 분들은 인트로부터 이렇게 봐주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그냥 빨리 감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미트질은 다 끝났고요. 지금 막 자국 있는 데가 막 보여요. 마음이 좀 급해지는데 하부 미트질까지 얼른 하고 고압수를 뿌리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고압수를 뿌려 주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린스를 해줬고요. 이제 에어와 타올을 이용해서 차량 전체를 드라잉 해주면 모든 과정이 다 끝나게 됩니다. 나중에 뭐 관리제를 뿌려주고 이런 거 필요 없겠죠. 그 고압수를 뿌리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샴푸를 쓰면 겉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딩이 확실히 좋아지고요. 물을 발수하는 발수력이 좀 상승한다는 게 눈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도장면이 굉장히 눈에 띄게 슬릭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가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 코팅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른 드라잉을 해주겠습니다. 자, 드라잉을 해주겠습니다. 저는 유리부터 드라잉 한다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생각보다 자국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말을 하면서 제가 세차를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렸는데 이게 촬영하면서 사용하기에는 별로 적합치 않은 샴푸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샴푸는 직사광선에서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벌써 저번에 아담스 카샴푸를 했을 때는 이렇게 자국이 없었는데 이 샴푸는 자국이 꽤 많이 남았네요. 도장면은 굉장히 슬릭해졌거든요. 지금 굉장히 슬릭해져서 드라잉 하기가 쉬운데 아이고 스팟이 꽤 자국이 많이 남았어요. 이런. 근데 이걸 닦아내지 않을 수는 없고 에헤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빠르게 드라잉을 마치고 스팟이 남은 곳을 따로 조치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씩 잡아가면서 가려고 그러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와, 더워라. 자, 이렇게 해서 자국이 남은 것까지 모두 다 처리를 했습니다. 곳곳에 있는 자국들은 제거가 쉽게 안 돼서 관리제를 조금 뿌려주면서 다시 닦아내는 수고를 좀 했는데요. 열심히 닦았더니 막 땀이 막 나네요. 저도 이번 세차를 하면서 베스 플러스를 사용할 때는 특히나 빨리 미트질을 하고 헹궈내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됐습니다. 진땀 뺐네요. 베스 플러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직사광선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하시는 거에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오늘 말고는 저는 아주 편하게 잘 사용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촬영도 하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지체돼서 그래서 좀 자국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좋은 제품임에는 틀림없지만 까다로운 조건을 좀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